나 그리고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진짜 이상한 얘기를 봤는데 여러분 들려줄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약간 미국에 그런 게 있어요. 약간 DC 인사이드, 한국의 DC 네이트판 약간 요런 느낌으로 포럼 같은 게 있는데 사람들 그냥 자기 하는 얘기, 사는 얘기하고 뭐 질문 답변 이런 것도 하고 아무튼 그런 사이트야. DC처럼 이런 게시판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게시판이 뭐였냐면 법적 이제 조언을 얻는 포럼에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제가 지금부터 읽어줄게요. 그 사람이 쓴 그대로 내가 읽어줄게요. 4월 15일에 저는 저의 필기체가 아닌 누군가의 글씨로 무언가 쓰여있는 노란색 포스트잇을 발견했습니다. 그 포스트잇에는 제가 해야 될 잡일 중 하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니까 그 포스트잇에 뭐 택배 보내기, 편지 붙이기, 집세 내기 뭐 이런 게 써 있었다는 거야. 였는데 나의 글씨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필기체, 다른 사람의 글씨로 써 있는 그 포스트잇을 발견했대요. 그렇지, 투두리스트 같은 게. 그런데 이상했던 것은 저는 제가 그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그 필기체가 내 글씨체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밤 자다가 목에 뭐가 걸려서 막 이런 거 있지. 잠깐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내가 반수면 상태에서 약간 좀 반은 자고 있고 반은 깨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막 썼나 보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일 후 4월 19일 저는 책상 의자 뒷면, 그러니까 요런 의자 뒷면에 또 다른 포스트잇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저장해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 정말 기겁을 했어요. 제 글씨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어디에도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웹카메라를 제 책상을 향하도록 그 책꽂이에 웹카메라를 놓고 제 책상을 향하도록 설치를 해놓고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그 화면을 저장하는 보안 카메라 어플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 28일 잠에서 깨어나니 제 방에는 또 다른 포스트잇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 집 주인이 너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라고 써 있었어요. 봐봐, 말이 진짜 이상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말이야? 우리의 집 주인은 너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라고 써 있는 거야.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 너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고 뭔가 막 주어가 없잖아.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바로 컴퓨터에 있는 웹카메라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바탕화면에 웹캠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놓고 거기다가 뭔가 움직이는 장면이 있으면 사진이 저장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는데 이상하게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제 컴퓨터의 휴지통이 모두 비워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뭔가 이렇게 휴지통에다 보내놓고도 휴지통 비우기를 누르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 전날 밤에 누군가 포스트잇을 쓰고 누가 휴지통을 지운 거야. 자, 그리고 5월 1일 오늘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저는 또 다른 포스트잇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외출을 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그 포스트잇은 저희 대문 앞에 붙어져 있었고 이번에 이상한 점은 포스트잇에 아무것도 쓰여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그 포스트잇은 각기 다른 색깔로 이 복도에 나가니까 다른 집에 다 붙어 있는 거야. 다른 집 대문 앞에도. 근데 다 다른 색깔 포스트잇으로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고.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을 제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제게는 포스트잇밖에 증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포스트잇과 펜들은 제 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가 이걸 신고했을 경우 네가 스스로 그냥 이거 자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업데이트로 이사 올 때 제가 집주인한테 받았던 편지들을 확인했는데 이 포스트잇에 써있던 이 필기체가 집주인의 필체와 동일합니다. 이걸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글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채팅 읽다가 어떤 분이 이 얘기 아는 분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을 것 같아? 너무 무섭지 않아? 나도 뭔지 몰랐어. 그냥 이 글만 읽었을 땐 너무 무서웠어.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겨? 무섭다. 집주인이 다중인격인가? 집주인이 범인? 가택침입? 제 생각엔 누군가 집주인의 필기체를 따라한 거? 목류병인가?
그리고 그 글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거기서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어떤 분이 여기다가 이제 댓글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답변. 당신이 쓴 글을 보니 당신은 좀 솔직해 보이는 사람인 것 같고 이게 단지 이렇게 무슨 미스테리물 소설 줄거리로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뭐 자작 같진 않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읽었을 때도 이게 무슨 자작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진짜 같았어.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집주인이 당신의 집 안에 포스트잇을 남기고 갔을 수는 있지만 그 포스트잇 내용의 정황상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제 생각엔 당신이 직접 포스트잇을 스스로 썼지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신은 평소에도 무언가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포스트잇에 메모를 하는 편이신가요? 그래요. 이건 아마 정신건강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해리성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해리성 장애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해리성 장애란 정체감, 기억, 의식, 환경에 대한 지각 등의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이상이 생긴 상태로서 그들 기능의 일부가 상실되거나 변화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해리성 뭐 기억 상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중인격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의 감각을 잃는 상태래요. 그래서 마치 이 해리성 장애라는 게 내가 캡슐 속에 있는 듯이 현실감이 없거나 어느 시기의 기억이 전혀 없거나 뭐 어느샌가 내가 모르는 장소에 있는 일,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며 생활 면에서 다양한 차질을 빚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는. 그러면서 이제 이 답변하신 분이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아마 육체적인 문제일지도 몰라요. 당신은 창문이 없는 좀 특이한 구조의 아주 좁은 침실에서 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글에는 안 썼는데 이분이 썼던 전 글을 보면 예전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 아, 나 이사 가는데 여기 좀 집 구조가 되게 특이하다. 뭐 집이 되게 좁고 이렇게 좁은 침실이고 창문이 없는 집인데 이런 집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또 다른 게시판에 글을 쓴 게 있었거든. 이제 이 답변하신 분이 그 글까지 이제 체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창문이 없는 아주 특이한 구조의 좁은 침실에서 지낸다고 했잖아요. 자는 동안 아마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집안에 일산화탄소의 누출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렴한 일산화탄소 검출기를 구매하시는 게 제 생각엔 아마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길일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면 아마 당신은 굉장히 심한 두통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당신 스스로의 정신 상태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그 경험, 본인의 그 정신적인 이력 같은 거는 당신만이 알고 있을 건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포스트잇을 작성한 게 내 자신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이게 배댓이었거든? 근데 그분의 댓글이 배댓이 됐고 그 댓글에 이 작성자가 또 답글을 달았어요. 맞아요. 저는 요새 정말 심한 두통을 앓고 있어요. 저 일산화탄소 측정기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꺼내서 한번 작동시켜 봐야겠어요. 라고 이제 대댓글을 단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한 일주일인가 지나서 이분이 후기를 다시 올렸어요. 그것도 읽어줄게요, 내가. 제게 여러 방법을 제안해 주시고 조언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일산화탄소 측정기 사용을 하라고 권해 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 댓글을 보고 그 측정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봤고 그 측정기에서 100ppm이라는 일산화탄소의 수치가 나왔대요. 저는 일산화탄소 중독을 겪고 있는 거였고 저는 정말이지 제 집주인이 저를 스토킹하고 있는 줄 알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 그게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이제 판명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이 일산화탄소 100ppm이라는 수치가 제가 보니까 보통 이 그러니까 경보기가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는 사람들 보통 막 어디 뭐 여행 가시거나 뭐 약간 캠핑 같은 거는 이런 사람들 많이 이제 쓰거든요. 일산화탄소 정말로 굉장히 위험한 건 거 아시죠, 여러분? 죽어요, 정말. 근데 그 100ppm이라는 수치는 측정기를 어디 연결해 놓잖아? 그러면 한 40분에서 1시간 이상 동안 100ppm이잖아? 그럼 알람 울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야. 근데 그 상태에서 몇 시간씩 잠을 자고 그 집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는 정말 그러다가 어떻게 죽거나 몸이 어떻게 됐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수치라는 거지. 그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뇌가 기능을 잃어가지고 포스트잇 쓰고 어쩌고 했던 게 다 그냥 본인이었던 거야. 내가 쓴 거야. 근데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거지. 자다가 일어나서 남의 집 앞에다가 포스트잇 막 다 붙여놓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근데도
다음 내가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우리 집에 침입했을 거라고 생각까지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거지. 50에서 60 ppm이어도 호흡에 이상이 오고 혼수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계속 이제 심한 두통을 앓으면서 계속 기억상실 같은 증상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 들어봐. 그래서 희나울님이 그럼 캠에는 왜 안 찍힌 거예요? 자기 모습이 왜 안 찍힘? 거기서 어떤 분도 또 이제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너 캠 설치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럼 그거는 뭐야? 그러면 너가 찍혔는데 그것도 네 스스로 찍힌 걸 보고 지운 거야? 대박인 건 설치를 했어. 웹캠을 설치했대. 본인이 분명히 책꽂이에 카메라를 연결해 놓고 책상 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사람이 얼마나 이상해질 수 있는지 봐봐. 그거를 설치를 하고 카메라 보안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를 했대. 그리고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웹캠이라는 폴더를 만들었대. 근데 자기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카메라하고 핸드폰에 자기가 설치한 어플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되지가 않아. 그 연동이 안 되는 거야.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그게 자동으로 컴퓨터에 저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나 봐. 그러니까 이 웹카메라하고 이 자기가 본인이 다운로드 받은 핸드폰에 다운을 받았었대요. 그 보안 카메라 어플을. 그거하고 이 데스크탑 여기 저장되는 건 아무런 연동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찍힐 수도 없었던 거야.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그렇죠. 이미 그냥 설치할 때 그냥 이 일상 중에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휴지통도 본인이 지우고 이거 왜 지워져 있는 거야 이러고 있었겠지. 이거 무서워요? 무서운 얘기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방 환기 진짜 자주 시키시고 뭐 좀 어지럽거나 이러면 이런 일산화탄소가 이런 집에서 어떻게 누출이 될 수도 있대요. 집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씩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너무 소름 돋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대댓글에 이제 사람들이 진짜 그 배대 써준 사람이 네 목숨을 살렸다고. 진짜 대박 레딧 이거를 썼기 때문에 너는 지금 살아있는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 다 반응이 이런 거였어. 와, 난 이 얘기가 이렇게 흘러갈 줄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는 정말 너 자신을 사랑해줘야 된다. 왜냐면 너의 몸과 너의 뇌가 너의 허락 없이 너의 삶을 지켜내고 있었잖아. 지금 너라는 사람은 왕이나 마찬가지니까 왕처럼 대우해주라고. 왜냐면 넌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와, 이게 진짜라면 진짜 대단하다, 대박이다 막 그랬는데 정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엄청 대박인 것 같아. 여러분 운전 오래 하면서 환기 자주 안 시키는데 그래요. 우리 스물하루 시스터 또 환기 자주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 이상했잖아. 그 포스트잇에 나는 이 말이 너무 이상했어. 4월 28일 잠에서 깨어나니 또 다른 포스트잇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집주인이 너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서 본인은 집주인이 자기를 스토킹하는 줄 알고 정말 고소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혹시나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정황상 뭔가 말이 안 되니까 혹시 이런 거를 신고했다가 내가 뭐 피해를 받는 게 있는지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에 정말 죽기 바로 문턱 앞이었던 거야. 저 지금 창문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난 김에 밖에 날씨도 좋은데 환기 좀 시켜주세요. 뇌들 숨을 쉬어야 된다고요. 알겠죠?